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달 전 저 차량이 차량 종합 검사를 받을 때는 모든 장치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의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 차량은 2018년에 제조된 주행거리 66,183km.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연식이 된 것도 아니고 주행거리가 많이 누적된 상황도 아닙니다. 6만 km 뛰었으면 저 정도 차량이면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 없어요. 차량이 노후된 차량은 아니라는 거. 차량 종합검사, 오일 누수 이상 양호, 속도계 양호, 브레이크 양호, 센서 진단, 급발진 관련 검사인데 양호라는 겁니다. 경찰은 EDR 장치를 확인 중인데 EDR 장치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의 90% 이상의 강도로 밟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현재 차량의 상태로만 봤을 때는 급발진할 만큼의 차량 결함이나 이상은 현재로선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태. 김용주 의원님. 네. 뭐 어쨌든 저희들이 현대 사회에서 모든 그 자동차 자체가 체제 자체가 아까 정익진 변호사 말씀이셨습니다만은 전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마지막 그 의견 주신 교수님 말씀처럼 리셋이 돼서 제종을 했는 건지 급발진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역주행을 알고 난 다음에 빨리 모면하고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호텔 안에서 옥신각신해서 기분이 나빠서 가속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여러 가지 EDR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쨌든 본인이 그 상황을 빨리 잘못된 것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급가속 혹은 브레이크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든지 이런 그렇게 좀 가능성이 아무리 운전 베테랑이지만 네. 굉장히 당황한 순간에는 브레이크와 그 가속 페달을 순간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직업 자체가 운전을 하기 예.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과실을 했을 때 내가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 거리를 역주행에서 잘못 들었지만 빨리 그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이 낳은 과실, 사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야말로 정말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걸 엑셀을 밟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오작동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분이 굉장히 부부간의 격한 말싸움 통해서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렇게 사고를 냈을 가능성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적 결함이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운전자의 아내 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전조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본인 운전자분들은 착실한 양반이고 이 기계 결함이다라고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신데 또 아내분은 다른 보도에 따르면 사망하신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기도 했다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무고한 9명이 본인들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와 충돌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가해 차량이고 가해자가 됐어요. 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답변하기 전에 사실 이 스튜디오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렇죠. 지금 조사는 업무상 교통사고 특례법상 이제 과실치사상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운전자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이 된 상태라 바로 신병에 대한 확보를 신병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하기는 어렵지만 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너무 사망자가 9명으로 예. 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자가 주장하시는 그런 급발진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 한 현재 나오는 상황으로는 이런 업무상 과실, 그 운전 중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판사 시절에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을 재판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재판에서 급발진이 입증이 됐다거나 예. 받아들여지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본인이 착각을 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잘못해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는 특히 마지막에 스스로 정차를 한 것을 봤을 때는 급발진의 상태는 좀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사고를 하신 그런 버스 운전을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길에 서 있던 선량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생사를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이게 국민들이 좀 입게 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한 유가족들의 이 가슴 아픈 목소리들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출동살동물이 일을 했어요. 저택세 무급자들 세금 증빙하고 있는 것이 너무 보람있고 자랑스러웠고 자랑도 많이 하고. 착한 성실하고 잘해요. 은행에서 부지점장이래요. 시청 공무원들과 은행 직원 그리고 병원 직원 이렇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퇴근하던 중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은행 동료 한꺼번에 사망한 A씨 부지점장 승진 축하 회식 중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군요. 그 외에 3명은 인사이동 전 송별회 참석 후 인도에 모여 있다가 참변을 당했고요. 은행 직원들 승진 인사로 회사 주변에 회식하는 직원이 많았다. 4명 본인상이 한 번에 공지돼서 회사 분위기는 참담하다. 이런 얘기가 취재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A씨 같은 경우는 그날 승진하던 날이었어요. 부지점장으로 승진을 했고 축하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던 중에 참 어떻게 이렇게 참변을 했을까요? 좋은 날, 좋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야근길에 시청 공무원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인병 서울시청 청사운영 1팀장.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눈과 팔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 장애를 딛고 이겨내고 9급 공무원으로 입직을 해서 5급으로 또 승진까지 하셨고요. 사고 당일은 이달의 우수팀 동행 매력 협업상 상을 또 수상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고 집에 귀가하던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에 큰 상을 2개나 받은 운수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운이 좋은 날 아이러니하게 변을 당했다라며 안타까워했고요. 김인병 고인의 큰형은 매일 밤 11시, 12시 넘어 퇴근을 했다. 밥 먹고 그날도 사무실을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 야근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청의 세무과 직원 윤모 씨는 곧 승진을 앞뒀습니다. 김 씨와 식사 후 야근을 위해 복귀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야근하러 시청 공무원이 사무실로 시청으로 복귀하던 길에 참사가 난 겁니다. 서울시에 또 부시장을 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옆에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직장인들도 계시고 또 시청 근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시청 직원들이 뭐 승진 축하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대려보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고 당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이었던 사람들만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청에서 부시장 계실 때 일하셨던 직원일 것 같긴 한데 그 장애를 입고 입직하시고 승진하셨다 이번에 참배를 나가신 분 말이에요. 글쎄, 그래서 뭐 9급에서 5급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했을 분 같은데 어쨌든 모든 분들의 참 마음 아픈 마음을 전하게 되고 또 유족들에게도 그야말로 승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런 그 승진의 기쁨을 나눠야 될 텐데 저는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냥 인도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전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저런 사고들이 발생되는데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려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조선호텔 앞 지역은 일방 통행 구간이 많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교통공학적인 차원에서의 뭐 조처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